신숙주는요 세조의 운명을 건 중요한 문서를 들고 명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숙부 이유가 아니었다면 나라를 진정시키고 사직을 유지해 지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유가 누군지 아세요? 수양대군. 맞습니다. 이 문서는요 단종이 명나라 황제에게 세조의 즉위를 알리고 세조를 책봉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사실 단종이 썼다고는 하지만 세조의 입맛대로 작성된 문서였겠죠. 벌벌 떨면서 썼을 거예요. 와, 진짜 어떤 심정이었을까? 세조가 완전한 왕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즉 명나라로부터 즉위를 허락받는 중대한 임무를 누구한테 맡겼다? 신숙주. 네, 신숙주한테 맡긴 거예요. 신숙주. 그리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1456년 2월 21일 무사히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은 신숙주가 조선에 돌아옵니다. 큰 일을 해낸 신숙주가 궁에 도착하자 세조는요 용상에서 친히 내려와 버선발로 맞이하죠. 그리고 환한 얼굴로 술을 따라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먼 길을 함께하며 꿈꿨던 중대한 일을 이제야 이뤘으니 그 기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자, 이 신숙주가 올라탄 세조의 배는 그야말로 순풍의 돛단배처럼 쭉쭉쭉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세조 편에선 신숙주의 활약이 이어지는 이때 성산문과 지편전 학자들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디데이는 바로 1456년 6월 1일. 세조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온 명나라 사신들을 맞이하는 연회날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이 들떠있는 분위기를 틈타서요. 세조의 호의를 위해 무기를 들고 연회에 참석하는 무사, 벼른검들을 이용해서 세조를 제거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타겟은요 세조뿐만이 아니었죠. 신숙주는 나와 서로 좋은 사이지만 그러나 죽어야 마땅하다. 와, 이건 성산문도 신숙주를 세조 편으로 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소중한 친구였다 해도 정당한 왕을 저버린 채 세조의 편에 선 신숙주는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단종과 세조라는 그 운명의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선 이 신숙주와 성산문. 아, 그게 참 가까웠는데. 운명이 이게. 자, 그리고 드디어 연회 날이 밝아왔습니다. 성산문과 지편전 학자들은 기장한 마음으로 거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야심찬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이효정 씨, 이들이 성산문의 그 원대한 계획이 실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세조에게는 세조를 떠받치던 양날개가 있었죠. 네. 한쪽이 신숙주, 한쪽이 한명회. 그날 이 양반의 뭔가 이 촉이 딱 발동을 해서 연회장을 딱 보고 이 연회장이 좀 좋고 이러니 벼룬검을 오늘 여기 들이지 말자. 하고 이제 세조께 건의를 하니까 세조께서 그래라. 그래서 사전에 봉쇄돼 버리지. 벼룬검이 연회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로막히니까 결국 거사는 다음을 기약하고 연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거사가 실패한 바로 다음 날 성산문과 지편전 학자들이 줄줄이 의금부로 끌려가 세조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누군가가 이걸 알린 것 같아요. 네. 세조를 상대로 역모를 꾀한 성산문을 누군가 밀고 했던 겁니다. 고발자는 성산문과 함께 거사를 도모한 지편전 학자 출신의 동료 김질이었습니다.
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동료는 왜 마음을 바꾼 거예요? 누가 혹시 포섭한 건가요? 포섭했다기보다는 스스로 행동한 건데요. 한번 계획이 어긋나자 세조에게 언제 들킬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감에 스스로 이제 내부 고발자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 김질은 영모 고변의 대가로 포상도 받고 그 뒤로 관직도 잘 이어나가고 좌리정까지 역임합니다. 고발을 듣고 분노한 세조 앞으로 끌려간 성산문과 집현전 학자들. 하지만 그들은요, 전혀 겁먹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든 성산문은 세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으리가 남의 나라를 도둑질하여 뺐으니 성산문이 신하가 되어서 차마 군부에 배출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 성산문이 천륜을 어긴 세조의 즉위 과정을 비난하면서 당신은 왕이 아닌 도둑일 뿐이라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성산문의 일침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릉께서 원손을 안고 뜰을 거닐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천추만세 뒤에 너희들이 모름지기 이 아이를 잘 생각하라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전에 남았는데 네가 어찌 잊었는가? 너의 악함이 이 정도에 이를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 아유. 성산문이 살아생전 세종의 당부를 상기시키면서 선왕의 유지를 저버린 신숙주의 악독함에 치가 떨린다고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이 말을 들은 신숙주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신숙주는 친구 성산문의 비난에 말문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배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걸 못 지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옥사를 당하고 있는 동료들, 집현전의 동료들, 젊은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뜻을 같이 했던 그 동료들이 오늘 반대편에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참담했겠죠. 더할 나위 참담했겠지만 신숙주로서는 오히려 너 세조 잘 알지 않니?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포부와 그 사람이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잘 알지 않니? 그렇다면 우리가 신하된 도리로서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그에게 빌려줘서 그의 팔과 다리가 돼서 우리가 국가를 올바로 지탱해 나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니? 라고 해주고 싶었을 것 같아. 결국 성산문은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이계, 하위지, 유흥부와 함께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사지가 찢기는 거열형에 처해지죠. 그리고 이들의 목은 본보기로 3일 동안 저잣거리에 내걸립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사망한 박팽령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성원까지. 세조와 신숙주를 죽이려 했던 사육신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세조는 신숙주와 사육신이 몸담았던 집현전까지 없애버립니다. 절개를 지키기로 한 사육신과 새로운 군주를 섬기기로 한 신숙주. 신숙주는 사육신과 다른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남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보단 이렇게까지 된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